여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다는 프랑스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밤중에 누군가 자신들의 숙소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대는 상황을 겪게 되고 패닉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내 한국인 아저씨의 조언을 떠올리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고등학생 리즈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꽤나 특별한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학교 친구들과 떨어져서 거의 개인 여행과 다름없는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원래 저희 학교는 일본으로의 수학여행을 계획했었지만 수학여행 담당자가 실수로 일본행 비행기 티켓 몇 장을 적게 예매해버렸고 그렇게 저는 그 몇 명에 포함되어 일본과 가까이에 있는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 국가는 거기서 거기일 거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었고 그래서 굳이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순순히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인데요. 그러나 같은 반 친구 발렌티는 무척이나 설레하며 한국으로 가게 된 건 엄청난 행운이라며 연신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그녀가 그러거나 말거나 딱히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 없이 오게 된 한국에서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일단 공항의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고등학생치고 꽤나 많은 나라를 경험해본 저조차도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공항에는 볼거리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입국 수속을 막 마쳤을 때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판소리라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아시아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저였지만 이러한 동양예술의 멋을 그대로 보여주는 볼거리에 정말 넋이 나간 채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움도 잠시, 한국의 공항은 저희에게 더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공항 내부에는 꽤 값비싸 보이는 의류나 액세서리를 파는 매장들이 즐비했는데 한국인 가게 주인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이 밖에 진열해두고 있었거든요.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웬만한 공항들에서는 관광객 행세를 하며 가게 내부에 잠입해서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 담는 전문 터리범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공항 내부의 가게들은 전부 물건들을 가게 내부에 진열하고 2중 3중으로 보안장치를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공항에서는 값비싼 물건들을 전부 가게 외부에 진열해두고도 멀쩡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게 주인은 이를 감시하고 있지도 않았고 화장실에 간 건지 아예 매장에 주인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장면을 보고 다른 건 몰라도 치안만큼은 한국이 무조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감탄을 하며 공항을 빠져나가던 그때 공항 직원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도저히 믿기 힘든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인천공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공항 유심 개통과 렌터카 대여 서비스 모두를 10분도 안 돼서 처리할 수 있는 간편 묶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에게 렌터카를 대여할 계획 따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인솔하시던 담당 선생님께서는 렌터카 대여비가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며 이 정도 금액이라면 렌터카를 대여해서 편하게 다녀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사실 다른 나라 공항에서 유심 개통을 하려면 몇 시간은 걸리는 게 기본인데요. 일단 유심을 어디서 개통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고 직원마다 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처리 속도도 굉장히 느려서 제대로 된 개통처를 찾았다고 해도 적어도 3시간은 고생해야만 하죠. 렌터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렌터카를 전문적으로 절도하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렌트 비용 및 보험료도 상당히 비싸고 대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주고받아야 해서 일처리에 최소 2주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을 10분 만에 그것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해준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심 개통부터 해보고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유심 개통이 정말로 빠르게 된다면 자동차 렌트 서비스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공항 직원은 저희에게 몇 가지 서류를 내밀더니 정말로 5분도 안 되어 유심을 개통시켜줬고 공항 바로 앞에 있는 자동차 렌트 업체에 데려가더니
순식간에 렌터카 서비스를 진행시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공항 직원은 원래 한국에서 렌터카 대여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30분은 걸리는 작업이지만 공항 측과 렌터카 업체 측과 제휴를 맺어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가격도 줄일 수 있었다는 말을 건네왔는데요. 저희는 그녀의 말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몇 주나 소요되는 작업이 한국에서는 애초에 30분밖에 안 걸린다니 한국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인프라는 서비스 사막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엄청난 시간을 아끼고 곧바로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숙소부터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숙소 주인은 저희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더군요. 숙소는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했기 때문에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또한 숙소 주인은 스마트 도어락에 내장되어 있는 CCTV 기능까지 설명해주며 저희의 휴대폰에 연결까지 해줬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문밖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 시 경찰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신기한 기능까지 설명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한국은 몹시 안전한 국가라 기능을 사용할 일이 없을 테지만 편의성 차원에서 구비해뒀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독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숙소 열쇠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200만 원가량을 변상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유럽에서 열쇠는 엄청나게 비싸고 항시 챙기고 다녀야 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런 최첨단 기술로 열쇠조차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니 이 나라는 마치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숙소 주인은 이 숙소는 셀프 서비스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도 건네왔는데요. 간식과 물, 그리고 기본적인 세면 도구들은 전부 로비 한편에 보관되어 있으니 필요하면 원하는 만큼 가져가면 된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숙소 주인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사실 프랑스에는 문을 따고 들어와서 투숙객의 귀중품을 훔치는 청소 직원들도 상당히 많지만 몰래 호텔 로비로 잠입해서 호텔의 비싼 장식품들이나 호텔의 비품 창고에서 물건들을 훔쳐 판매하는 전문 터리범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품들을 숨겨놔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투숙객들의 양심에 맡기다니 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양심적인 범죄 행위가 전무한 건가 싶어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솔 선생님 또한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시스템에 감탄을 하셨고 원래 귀중품은 숙소에 놓지 않고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하지만 한국만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귀중품들을 전부 숙소에 놓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에서부터 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강원도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렌터카도 있겠다. 강원도로 가서 한국의 바다를 한번 체험해보고 오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의 해변은 밤만 되면 각종 불법 약물이 거래되는 무법지대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껏 한 번도 밤바다를 마음 편히 즐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강원도의 밤바다 사진은 그러한 위험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저희는 무척이나 설레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만은 정말로 가기 싫었습니다. 유럽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관리가 힘들다는 지리적인 특성상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위험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이 신호는 그냥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 휴게소는 이게 대체 휴게소인지 대형 백화점이나 복합시설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곳이 백화점인 줄 알았고 저희가 잘못된 영어 표지판을 보고 엄한 곳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휴게소 하면 낡고 허름한 화장실만 겨우 구비되어 있는 초라한 모습만이 연상되거든요. 하지만 제겐 그런 것을 따질 여유 따위는 없었고 그렇게 몸을 비비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 휴게소의 화장실의 상태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디지털 액정을 보며 줄을 서 있길래 저는 이들이 대체 뭘 하는 건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화장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 액정은 화장실 잔여 좌석을 표시해주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굳이 냄새나는 화장실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화장실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던 거였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화장실은 이러한 잔여 좌석을 알려주는 시설이 전무하고 새치기도 상당히 많아서
반드시 화장실 칸 앞에 딱 붙어서 대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악취는 기본이고 상대방이 배출한 덩어리가 변기물 웅덩이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전부 들어야 해서 엄청난 고역을 치러야만 합니다. 어쩔 때 보면 좁은 화장실의 악취와 사람들로 가득한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죠. 그러나 한국은 화장실은 시설도 수준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자 제 앞에 줄을 서고 있던 어떤 한국인 여성이 영어를 구사하며 저보고 화장실이 많이 급하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용변을 참느라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는데 저희의 대화를 들은 다른 한국인들이 실수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인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줬고 그렇게 저는 가까스로 외국에서 바지에 실수를 하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친절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도 새치기 한번 피하기 위해 화장실 문에 딱 달라붙어 대기했던 제 과거의 모습에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한국인들에 비한다면 프랑스는 그저 후진국이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나니 한국 화장실의 많은 선진적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즐비한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고급 방향제와 두툼한 엠보싱 휴지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정말 웬만한 고급 호텔 화장실 부럽지 않은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손세정제와 따뜻한 온수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용변을 본 뒤 손을 깨끗이 씻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공중화장실에 녹물이나 찬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도저히 손을 닦을 수가 없지만 한국은 정말 수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화장실조차 놀라웠던 한국의 혀를 내두르며 차 안으로 다시 돌아왔고 제 손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며 신기해하는 친구들에게 한국인들은 야만적인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볼일을 본 뒤 꼭 손세정제로 손을 씻는다고. 그들은 그럴 만한 인프라도 수준도 갖춘 사람들이거든 라고 말해주려다 결국 관두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착한 강원도는 정말 최고였어요. 물론 프랑스에도 바다가 있지만 이렇게 산과 바다가 조화된 자연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해수욕장에서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강매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호객행위도 일절 없어서 너무나도 편안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해변에 앉아 있으면 1분에 한 번꼴로 마실 것이나 음식을 구매하라며 호객행위를 해대며 가끔은 위협을 하며 강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모래사장은 또 어찌나 깨끗하던지 한국인들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전부 근처의 쓰레기통에 분리수거까지 하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깨끗한 강원도에서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바다는 해가 진 이후에도 무척이나 안전했는데 저는 저희가 밤바다에서 한껏 즐기는 장면을 촬영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부모님은 프랑스의 약쟁이가 가득한 밤바다를 생각하셨는지 그러다 주사기라도 밟으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노발대발하셨지만 이내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린 만취한 사람조차 전혀 없는 한국의 밤의 해수욕장 동영상을 보내드리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며 학을 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낸 뒤 서울에 위치한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정을 위해 빠르게 취침하려고 할 때 갑자기 누군가 위협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본능적으로 겁에 질렸고 그저 조용히 자는 척을 할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문 밖의 의문의 사람들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며 도어락을 풀려고 번호를 입력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곳은 반무인으로 운영되는 숙소고 현재 체크인 시간도 지나서 직원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기에 저희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좀 전에 숙소 주인의 말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스마트 도어락의 실시간 CCTV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휴대폰으로 문 밖의 상황을 확인해봤고 어떤 처음 보는 동양인 남성들이 눈이 풀린 채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공포에 질려서 곧바로 도어락과 연동된 기능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죠. 그러나 역시 불안했어요. 프랑스 경찰은 전화를 받은 지 수십 분은 지나야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들면 집주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가정집 곳곳에는 호신용 무기들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이곳에는 마땅한 무기조차 없었고 그렇게 이동양인 남성들이
경찰이 오기 전에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맞추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경찰에 신고한 지 3분도 안 되었는데 밖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잠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영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은 경찰이니 문을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들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아무리 빨라도 출동하는데 1시간은 걸리는데 이들이 3분 만에 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나 실시간 화면에 감지된 사람들은 정말로 경찰들 같았고 그렇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경찰이었고 안 그래도 주변을 순찰 중이라 곧바로 출동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말을 건네더니 문을 두드린 건 저희 위층에 머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저희 일행이 여자밖에 없는 것을 알고 침입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자세한 경위는 조사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연락하라고 말한 뒤 가버렸습니다. 저는 도어락이 없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국은 안 그래도 안전한데 최첨단 기술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존경심이 들었죠. 프랑스였다면 벌써 복사된 열쇠로 문을 따였을 테고 CCTV도 전무해서 증거조차 안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일동 한국 덕분에 큰 화를 면하게 된 상황에 감사했고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더 발전된 선진국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